안녕하세요 여러분, 간지쌤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남자분 여성분을 상징하는 지표 카드를 두고 두 분의 정말 죽었다 깨도 모를 속마음, 내 마음, 상대방 마음 다 같이 알아볼게요. 자, 죽어도 모르는 상대방의 속마음, 내 속마음.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죽었다 깨도 모를 우리들의 서로의 속마음 같이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과 또 여러분들의 심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가장 마음에 끌리는 번호를 선택하시면 리딩을 시작할게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하신 분들 정말 죽었다 깨도 모를 서로의 속마음입니다. 자, 이거는 남자분을 상징하는 지표 카드, 요건 여자분을 상징하는 카드니까 지금 뽑으신 구독자님이 만약에 남자분이시면 이분의 어떤 입장을 본인의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자분이 뽑으셨으면 구독자님이 여자분인 경우는 이 부분을 나의 어떤 심리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상대는 이제 각자 X자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남자분, 만약에 상대방이 남자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뽑으신 분의 상대방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을까? 정말 죽었다 깨도 모르겠다, 이 사람 마음. 네. 이분은 약간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약간 이상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업이 만약에 선생님이시면 내가 가르치면 모든 아이들이 다 되게 착하고 순수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야, 이런 약간 이상적인 세상, 그런 걸 꿈꾸시는 분인 것 같아요. 나만 잘하면 되고 내가 뭐 깨끗한 우리나라를 만들면 되고,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정해놓은 틀을 잘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또는 이 사회를 이 뭐 나의 직업 그런 회사를 이런 곳들에 대해서도 다 고쳐나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분은 일이나 뭐 이런 직업이나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 바꾸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해서 뭔가 숨겨놓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 뭐 악기를 잘 다룬다던가 뭐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거를 하나 더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본연의 어떤 직업을 바꾸는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으로 뚱땅뚱땅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일도 잘하시지만 그게 만약에 부업이나 뭐 재미로 하는 그런 취미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평생 꾸준히 그냥 계속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에 하나를 더 얹어서 갈 수는 있지만 뭔가를 포기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게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그런 분이네요. 되게 심지도 강하고 희망과 꿈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되게 이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분인 건 맞는데 단점이 있다면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우리 착하게 살면 복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착하게 살면 복을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점점점 요즘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되게 옛날로 따지면 선비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그런 재능 이런 것들은 좀 아까울 정도로 좀 빛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성실하기만 하다라는 느낌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인데 여러분이 정말 죽었다 깨도 모르는 이 사람의 나에 대한 어떤 마음은 뭘까 볼게요.
이분이 약간 재고 있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분에 대한 속마음이 답답한 이유는 이 사람이 너무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저울질하는 게 막 보이는 거 있죠? 주산 튕기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이상적인 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여러분 이 분을 뽑으신 상대방을 뽑으신 분, 이 분과 또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과 앞으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감정이 우선이 딱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면 뭔가 나의 이상적인 상대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까지도 연애에서도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의 꿈과 이상에 맞는 사람인가 재고 따지고 굉장히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의 속을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곁을 주는 듯 안 주는 듯. 왜냐면은 다 이렇게 뭔가 자기한테 다 뭔가 넘어오게끔 하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정작 본인이 그걸 다 오픈하는 성격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꿈,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가정의 모습, 이거에 여러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되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상주의자라고 하면 보통은 그렇잖아요. 약간 꿈에 절어서 살고, 그 완전히 막 꿈속에서 이렇게 약간 감성적으로 막 이렇게 원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면 되지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여러분들을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조건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그런 어떤 이상적인 꿈을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판단을 굉장히 깊게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생각보다 나의 어떤 이상적인 삶에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적극적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자꾸 이제 뭔가 발을 빼려고 하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을 모르지.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볼게요. 여러분은 또 너무 현실주의적인데 감성적이네.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분은 되게 이상주의여서 자기 꿈에 맞는 사람을 찾아가니까 따지고 그런 거고, 여러분은 나는 뭐 이만한 정도의 크기의 집에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정도의 크기의 뭐 다이아는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남자가 좋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되게 현실적이라서 그냥 돈만 따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니 뭐 누가 정말 우리가 정말 불을 꺼야만 가능한 그런 남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반지 끼워주면 땡큐 하면서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감성이 되게 충만한 거예요. 되게 막 사랑 막 이런 거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분은 이상적인 사람인지 계속 물어보고 따지고 속으로 판단하고, 여러분은 감성적인 그런 어떤 느낌 플러스 현실적이기 때문에 나는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좋아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사랑이 밑받침에 깔려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속을 이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여러분의 속마음. 이렇게 말해도 되나? 손편지 같은 거 쓰지 말고 손에 끼워줄 다이아를 사와, 이런 느낌인데. 네, 지금 카드로 뽑다 보면 이렇게 번뜩 떠오르는 그런 어떤 상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이 카드는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은 구구절절 뭐 얘기하고 뭐 마음을 표현하고 뭐 일기 써오고 편지 뭐 한 달 내내 써서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나는 반짝거리는 게 좋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여자분이 아니라 상대방의 여자분이시라면 이분은 딴 거 없이 그냥 금붙이 좀 반짝거리는 거 이런 거 선물하면서 마음을 전달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두 분이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속마음은 한 분은 지금 내 이상, 가족 이런 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끊임없이 판단한다는 거. 그리고 여자분의 입장 또는 상대방의 여자분의 경우에는 나는 보석이나 이런 그냥 물질적인 어떤 그런 거 이런 게 감정과 같이 왔을 때 좋지. 그냥 예전에 어떤 레트로 감성으로 막 끌어당겨가지고 나한테 오는 건 난 별로야 라는 마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럼 두 분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지 볼게요. 러버스가 딱 떴네. 여러분들은 뭐 큰 걱정 없이 잘 인연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밑받침되어야 될 것은 두 분 다 아닌 듯 맞는 듯한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안정된 어떤 삶을 추구한다라는 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 어떤 형상화되는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두 분의 사랑은 이루어지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속마음은 이 두 가지 마음을 지금 말을 하진 못하지만 이런 표현이 좀 서로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더 사랑이 좀 빨리 뜨거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네요. 정말 말하지는 못할 그런 마음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1번 선택하신 분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정말 죽었다 깨도 모를 상대방의 속마음, 서로의 속마음이죠. 자, 이 지표 카드는 여러분이 남자분이실 때 이 입장, 만약에 여러분이 여자분일 때는 이 입장,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볼 때는 얘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자분의 성향을 먼저 볼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자, 이분은 결심을 10개 하면 도전을 10번 하고 실패를 10번 하시는 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되게 빠르게 행동하고 빠르게 결단을 내려서 또 빠르게 이거 아니면 바로 다음 걸로 갈아탈 수 있는 계속 굉장히 역동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련을 갖거나 막 이런 성향이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빨리 포기하고 연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물론 마음속에는 연연했던 과거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되게 힘들었다. 그래서 그거를 1년, 2년 곱씹고 정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분은 그랬던 과거를 너무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싫었던 거야. 미련이 있던 내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분이라면 그냥 첫사랑, 그냥 내가 좋아했던 어떤 여자 대신을 막 끊임없이 해보고 그냥 안 되면 포기하고 근데 그게 지금은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한 사람을 딱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을 딱 좋아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대시를 해보고 막 가슴앓이를 했던 과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 싫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실패하면 그만. 다시 또 그걸 또 해보고. 그래서 언젠가는 성공하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좀 예전에 그런 길었던 어떤 상처 회복의 시간들이 너무 싫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은 빨리 속전속결 아님 마라 이런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여자분에게 절대 하지 못하는 속마음은 뭘까? 말하지 못하는 이런 거네요. 뭐냐면은 너 항상 나한테 잘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은 네가 나한테 잘하지 않으면 나는 마음이 또 옮겨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죠. 절대 우리는 이 여자분들은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속마음이야. 지금 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언제든 네가 나한테 좀 잘 못하면 나는 그냥 딴 데로 흘러가도 돼. 나는 바람 같은 사람이지 머무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이게 나쁘냐 좋냐라고 한다면 그냥 이분의 성향이 그래요. 왜냐면 뭔가 해결해서 넘어가야 할 때, 예, 그게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회피적인 그런 성향을 보일 수 있는, 근데 그게 이제 이 상대방의 여자분 또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그런 행동들이 너무 상처가 된다. 오히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은 아마 이런 속마음을 보여주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왜냐면 말을 못하죠. 나는 너가 잘못하면 난 떠날 거야. 이런 말을 어떻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마음속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아버지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가슴 속에 이렇게 뭐랄까 그 사직서를 가지고 다닌다고 그러듯이 이분은 마음속에 항상 네가 나한테 잘 못하면 우리 관계가 좀 지루해지면 힘들어지면 나는 떠날 거야. 그러니까 항상 가슴속에 썸에 대한 염원이 있는 그런 분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는 아니고 성향이 그렇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고 도전의식이 강해서 내가 이 사람과 끝을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거는 그냥 매끄럽게 가는 거지 노력해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하는 거. 자, 그러면 여자분, 상대방이 뭐 여자분이실 경우도 그분의 성향을 볼게요. 아이쿠, 여장군이시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구독자님이 여자분이라면 되게 쿨하신 그런 여자분이에요. 걸크가 막 느껴지는 카리스마 웅장한 그런 느낌이 들고 여리여리 여들여들한 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꼭 뭔가 투지를 불태울 어떤 일이 있어야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시한 사랑은 재미없는 거야. 어떤 거냐면 그냥 편안하고 평범한 사랑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에 대한 호감이 더 커졌던 이유가 이 남자분이 상대방 분이 아마 조금 의지를 불태울 만한 그런 분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약간 철벽 치는 것 같고 뭔가 나한테 먼 것 같고 쉽게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마음을 얻고 싶어 했던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자분 또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강한 어떤 느낌의 걸크러쉬 같은, 그리고 내가 좋아야 사랑하지 뭐 내가 싫으면 뭐하러 만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에 대한 그런 매력을 느꼈잖아요. 약간 내 거인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말 못하는 건 뭘까? 내가 되게 많이 참고 있다. 이걸 말을 못하고 있네. 나 지금 되게 꾹꾹 누르고 있다. 나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이런 게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분이 손에 잡힐 듯 안 잡힐 듯 막 표현을 하진 않지만 항상 뭔가 딴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육감적으로 아는 건가 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처음에 이런 상처가 있었던 상황도 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빨리빨리 연애를 길게 안 하고 이렇게 집착 안 하고 막 쿨하게 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한테 관심을 좀 더 주지 하는 그런 계속 그런 어떤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입장에 서게 되니까 약이 올라서 더 이 사람한테 집착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마음속에 너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엄청 참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절대 말은 못하지. 자, 그럼 두 분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네. 아마 그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오실 수 있어요. 서로에게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부분들이 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뭔가 좀 트러블이 있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내가 지금 널 참고 있어. 또 여기서는 참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도망갈 거야. 회피할 거야. 이런 느낌의 이 사람과 과연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거는 좀 맞지가 않죠. 왜냐면 들으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향 자체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셨을 때는
오히려 여자분이 참지 말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시는 게 좋으냐면, 나는 너가 곧 떠날 것 같아. 뭐, 너가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도망갈 생각만 하잖아. 이런 거는 이분한테 더 화를, 완전, 그 뭐라 그래? 석유를 막 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이 사람의 옛날 과거를 이렇게 치유해주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따뜻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라는 거는 해볼만 하다. 왜냐면 기승전결이 있고 슬플 때 기쁠 때를 겪어 나가는 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다. 어떻게 몇 달의 그런 케미 때문에, 잠깐의 그런 어떤 흔들림 때문에 또 다른 좋은 어떤 사랑을 찾아서 간다는 그런 이유로 그동안에 해왔던 이런 정말 좋은 관계를 깰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어떤 좀 유도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좀 녹여야 될 필요가 있다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계절로 보면 완전 여름과 완전 겨울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차가워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 뜨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두 분이 좀 자꾸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두 분의 중재를 위해서는 특히 여자분이 이렇게 참고 있으면 병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좀 힘들다. 왜? 너의 이런 태도가 너무 짜증나고 재수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너의 예전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지만, 그래도 나에게 어떤 이런 뭐랄까 좋은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좀 그런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관계로 좀 발전해 보자. 이렇게 좀 좋게 따뜻하게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계속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람을 포용할 정도의 어떤 가슴이 넓고 큰 사람이라면 이렇게 항상 회피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곳에 머무르려 하겠죠. 터전을 삼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내 밑바닥이 보이면 나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잡아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도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정말 죽었다 깨도 모를 상대방의 속마음, 그리고 상대방이 죽었다 깨도 모를 나의 속마음, 이렇게 같이 볼게요. 그리고 두 분이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할 수 있을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분의 성향을 먼저 볼게요. 이분은 정말 급한 성격이네요. 기다리지를 못하네, 뭔가를. 식당에서도 왜 밥을 먹으면 반찬이 나오기 전에 밥이 원킬 딱 되어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기 전에 뭔가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일도 그럴 거예요. 기다리기 전에 이게 성과가 나오기 전에 뭔가 이렇게 휙휙휙 바꿔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다리면은 됐을 걸, 좀 본인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랑이나 인연에 대해서도 뭔가 좀 잘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가려면 그 여자분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구독자님이 남자분이시면 이런 성향이 좀 있으신 분일 수 있고, 또 남자분일 때는 여자분 상대방의 성향을 또 보시면서 리딩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인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더 크게 얻을 수도 있는데 자꾸 찔끔찔끔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찌질찌질하게. 그러니까 막 큰 걸 얻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찔끔찔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일이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일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질 못한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에 대한 또는 여자분에 대한 상대방에게 말하지 못하는 정말 깊은 어떤 애정적인 속마음은 뭘까? 이거는 좀 의외네. 왜냐면은
속마음이라 하면은 보통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제가 생각을 좀 했었나 봐요. 근데 여기에서는 나는 너가 정말 좋다라는 속마음인데요. 정말 너무 행복하고 내 자존감을 세워주고 너가 없으면 나는 안 돼. 라고 할 정도로 내 세상의 전부야 너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수줍어서 말 못하는 거네 이건. 내가 이 말을 하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수줍으니까, 또는 내 마음을 다 들키는 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분이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세상에 완성되는 건 나와 너는 그냥 하나의 운명이다. 그래서 같이 우리는 한 배를 탄 그런 운명 공동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깊게 생각한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근데 그 말을 나는 표현할 수가 없다. 너무 나 부끄러워서. 그런 느낌이네요. 굉장히 행복한 카드인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거나 또는 여러분들, 여자분의 성향을 볼게요. 와, 이분은 말을 너무 잘하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애교가 막 넘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랑 아빠가 싸워. 그러면 중간에 딱 껴가지고 엄마는 이러이러하고 아빠는 이러이러하고, 그러니까 둘이서 화해하고 잘 지내. 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중간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되게 잘하는, 만약에 결혼하셔서 아이를 키우거나 이렇게 보면은 동네 그 돼지 엄마라 하잖아요. 애들 딱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괜찮으신, 아주 재미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말도 잘하고.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예요. 말을 잘하다 보니까 자꾸 앞장서게 되고 책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왜 이렇게 찾는 사람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전화가 터질 것 같아, 막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전화를 안 받고 의도적인 아싸가 되려는 그런 느낌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여자분의 성향, 상대방이 여자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좀 인기 있고 재밌는 언니,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시는 분이네요. 재밌으시네요. 그리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남자를 막 휘어잡네. 말로, 애교로도 휘어잡고 몸으로도 휘어잡고 팔색조 같으면서도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화살, 홍염살 이런 게 막 있네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나에게 빠져드는 그런 여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그걸 아셔서 그런가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근데 그 말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는 이유가 이분이 뭔가 말을 좀 제대로 해주면 좋은데, 왜냐면 내가 화끈하니까 얘도 화끈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화끈하면 또 화끈한 사람을 만나면 둘이 불타요. 죽어버려요, 불타서. 그러니까 음양은 조화가 항상 있잖아요. 너무 불 같으면 또 약간은 가라앉아 있는 사람이 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성격이 급한 게 문제고, 여러분은 성격이 약간 너무 뭐랄까 불 같은 게 문제고, 그래서 요거를 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좋은데, 이제 약간 인내심이 좀 없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이 이렇게 커도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는 여자분, 상대방이 절대 죽었다 깨도 말하지 못하는 속마음. 이분이 지금, 여자분이 뭔가 소개팅이나 뭔가 제안이 들어온 걸 말을 못하고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남자분이시라면 여기 보세요. 감정이 막 터질 것 같다. 나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한 배를 탔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표현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교도 많고 동네 막 친한 언니, 오빠 너무 많고 사교적이고 말도 잘, 이런 분이니까, 야, 너 그렇게 답답한 사람 사귀지 말고 그냥 소개팅이나 해라, 이런 제안이 많이 올 수 있죠. 술 한잔 하면서 그냥 만나라. 너 안정적인 생활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거 다 치워버리고 이제 해라. 막 이런 주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걸 말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 자, 지금 남자분한테 별로 기회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언니 바쁜 언니예요.
되게 동네에서 바쁜 언니예요. 그래서 이분 잡으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분이 되게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외모가 되게 수려하거나 이런 것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도 중간은 안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단순히 세다라는 느낌이랑 달라요. 그냥 되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도 김치 얻어오고 막 이렇게 동네에서 예뻐하는 언니, 그런 분이세요. 밝고 건강하고 시원시원하고.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했을 때는 이 여자분 입장 되게 답답하지, 그죠? 그리고 뭐 할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만약에 그 분과 소개팅을 하게 되면 이분하고도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여자분 구독자님이시면 여러분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 남자 답답하면 싫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죽어도 말 못할 감정 안에 이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 한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다리신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죠. 자, 그럼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너무 재밌는데요. 이건 재회가 떴네. 재회. 그러니까 지금 말 못하고 재회를 되게 기다리면서도 이 남자분이 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이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못하고 지금 끙끙 앓고 있지만 다시 한번 나한테 기회를 줘라. 뭔가 심판, 부활의 어떤 카드가 떴기 때문에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분과 지금 연락이 끊겨 있다면 이분이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성격이 너무 급하고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이분이 답답한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소개팅에서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는 있지만 이분의 상황을 좀 기다려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걸 좀 기다려준다고 한다면 이분은 재회를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재회가 떠버렸네. 새로운 어떤 사랑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었다 깨도 모를 서로의 상대방의 속마음을 같이 봤고요. 두 분은 잘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이 남자분이 지금 너무 사랑해서 줄 것 같다. 그리고 여자분은 내가 기다리다가 진짜 조금 더 지나면 언니들의 성화에 또는 주변 사람들의 성화에 의해서 다른 사람 만나러 갈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잘해라, 이런 느낌이네요. 자,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신 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4번을 선택하신 분들, 오늘 주제는 죽었다 깨도 모를 서로의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남자분 입장, 여자분 입장으로 봤고요. 구독자님이 남자분이시면 상대방 분을 여자분으로 보셔서 속마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구독자님이 남자분이시거나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신 분이 남자분이실 경우에 그분의 성향을 먼저 볼게요. 성향. 네. 이분은 그냥 쇼핑을 좀 좋아하시는, 쇼핑 중독, 뭔가 이렇게 자잘한 거 사면서 되게 즐거워하는, 약간 여자친구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좀 편안하신 분이네요. 다정다감하고, 이분은 아마 타로나 이런 거를 직접 카드를 사서 해보실 수도 있을 만큼 뭔가 여성들의 심리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누나들이 좀 많은 집에서 태어나셨거나 또는 여사친들이 좀 많으신 분일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해 보실 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그 여자들과 다 사귀겠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냥 성향이 좀 여성스럽고 부드러우신 분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특히 쇼핑 중독에 걸릴 수 있다. 요거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럼 이분이 여자분에게 죽었다 깨도 말하지 못하는 어떤 감정적 속마음을 볼게요. 이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나는 진짜 나한테 뭔가 선물해주고 막 이런 걸 좋아해.
그러니까 남자분이니까 항상 어쩌면은 데이트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죽었다 깨도 말을 못 하잖아. 근데 이 비용을 너가 좀 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좀 부담해 줄래?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아, 맞나요? 맞을 것 같아. 그죠? 아, 데이트 비용 나 혼자 내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 나 좀 도와줘.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은 너는 여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좀 빌려줘. 아니면 써줘. 약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뭘까? 그죠? 자, 그러면 여자분의 성향은 어떨까? 아, 여자분의 성향은, 근데 이분은 또 여유가 있지만 저축하는 성격이 아니시네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거 있잖아요. 들었다 놨다. 쇼핑을 할 때도 뭔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는 하시지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정작 고를 때는 또 왕창 다 그냥 골라버리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항상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생각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 상대방 여자분이 아니면 구독자님이 뭔가 나한테 밥도 좀 사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쇼핑을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데이트를 할 때는 비용을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이 여자분이 분명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뭔가 용돈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한테 너무 안 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이 왜 그러냐면 쓰고 싶어도 한 방에 너무 질러버리니까 이 오빠를 만나거나 이 사람을 만날 때 돈이 없어요. 정말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을 위해서 좀 데이트 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는 좀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속마음은 뭘까? 이 여자분의 속마음. 아, 속마음은 지금도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뭘 잘못했거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엉뚱하신 분인 것 같아요. 좀 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귀여운 그냥 세상을 조금 쉽게 생각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 쓸데없는 거 다 버려 그리고 또 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선택할 때 이렇게 장애가 있는 건 없는 건 아니에요. 선택적 장애가 분명히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듯이 이걸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이런 건 있는데 또 한 방에 질러서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좀 엉뚱하신 분이어가지고 위기 의식을 좀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지금 데이트 비용 때문에 좀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게 더 먼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약간 잘잘하게 뭐 하나하나 사가지고 소소하게 나눠 쓰고 또 여자친구도 주고 막 이런 재미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여자분은 내가 살까 말까 하다가 왕창 질르는 스타일이니까 한 번에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만날 때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격상 뭐 그런 거 갖고 뭐라 하면 짜증나지 이러고 좀 엉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 그런 걸로 자꾸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하면 그냥 안 만나 뭐 이런 좀 행동도 하실 수 있는 분이네요. 자, 그럼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 네. 두 분은 약간 그런 뭐랄까 밀당도 좀 재미있게 하실 것 같긴 한데 약간은 서로를 좀 뭐랄까 좀 더 위하는 마음 물론 물질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고 내가 사고 싶은 게 더 큰 것도 맞지만 그거보다는 상대방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한마디 또는 건넬 수 있는 따뜻한 차 한 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유 이런 것들이 두 분에게는 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분이 관계를 좀 잘 이끌어 가시려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너는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 분이 정말 서로에게 절대 하지 못하는 말은 두 분 다 약간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마음은 더 크죠. 하지만 이 남자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 배려를 해왔으니까 여자분도 함께 같이 좀 그렇게 발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절대 못하지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여자분은 그냥 아씨 수 틀리면 그냥 귀찮으면 안 만나 이런 마음보다는, 이렇게 말 못하니까 그런 마음보다는 뭔가 이 남자분에 대한 정신적인 사랑 또는 뭔가 옆에서 좀 따뜻하게 챙겨줄 수 있는 그런 한마디 이런 것들을 좀 건네보시면 두 분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감동이 어떨 때는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거나 좀 한 번 더 손을 내밀어서 이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또는 그런 감동적인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큰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좀 배려 이런 게 좀 필요한 관계가 아닐까 그렇게 보이네요. 여자분이 약간 막내 여동생 같이 좀 찡얼찡얼거리고 좀 철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귀엽게 좀 봐주시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